보실 거는 이제 용어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해요.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VS. 그래서 임피던스에서 뚝 떨어지는 전압이에요. 그게 뭐야? 전압 강화. 근데 아까는 좀 달라요. 아까는 우리가 2차 측에서 떨어지는 애를 봤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피던스 전압은 1, 2차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등가회로가 나와 있죠?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1차 측 임피던스 있고 2차 측 임피던스가 있죠. 그럼 전류가 전격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떨어지 이 전압. 그래서 보시면 부하를 다 붙였을 때 들어가는 전류, 전격 전류를 1차 측에서 넣어줘요. 그러면은 1차 측에 전격 전류를 넣어주게 되면 곱하기죠. 더하기 아니고. 그게 각각 1차 임피던스와 2차 임피던스에서 뚝뚝 떨어지는 전압 강화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 혹은 임피던스 강화라고도 한다. 전압 강화 값을 나타냅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임피던스 와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와트. 이 와트죠. 와트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와트 단위 가지고 있는 거. 전력. 그쵸? 전력 중에서도 유효 전력. 그쵸?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라는 건요. 자, 1차와 2차 임피던스 중에서 이 와트를 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권선 저항이요. 그죠? 권선 저항밖에 없죠. 그래서 각각의 권선 저항에 전격 전류가 여전히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뜨거워지죠. 뜨거워지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선에 부하가 달라붙어 있어. 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나오는 열 손실. 동손이라 부르죠.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는 동손이에요. 동손. 그래서 동손의 다른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얼만큼 나와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나와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한 만큼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임피던스 와트를 동손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1, 2차 권선 저항을 의미하고요. 예, 부하를 다 붙였을 때 흘러 들어가는 전격 전류를 1차 측에서 흘러 보내준 1차 측 전격 전류가 됩니다. 제곱에 비례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용어 정리만 한번 하시고 넘어가면 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압기의 효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다 했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무부하손하고 부하손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부하를 달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손실, 우리는 걔를 고정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회전하는 기계에는 고정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철손이냐 기계손이냐. 근데 얘는 그게 회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손이 있다. 근데 막 진짜 딱 철손만 있진 않아요. 여기에 뭐도 있냐면요. 부하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함에 너트가 있어서 돌려져 있는 그런 좀 우리가 구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이 아주 코딱지만하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변압기 외부에 어떤 이 접속되어 있는 구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를 누설이 돼서 생긴 손실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철손이다. 철손의 종류 두 가지. 여전히. 보이시죠? 주파수와 최대 자속 밀도 제곱에 비례하고 두께,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그때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손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부하 손실. 그래서 부하를 달면 임피던스 와트가 생기죠? 1, 2차 권선에 전격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전격 전류 제곱에 비례해서 나오는 손실이다. 그래서 이게 임피던스 와트, 동손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도 표유 부하손이라고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전격 전류가 다시 한번 구금으로 이제 누설되면서 생기는 열 손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효율을 계산을 해봐야죠. 효율을 실제로 입력값과 출력값을 전력계로 이게 측정을 해. 그래가지고 지시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걸 우리가 실측 효율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본 손실 있죠. 손실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약 효율, 변압기 규약 효율 보기 전에 우리 그 전에 발전기와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자,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가요, 나와요? 들어가요. 입력 중심이죠. 그러니까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 그랬어. 자, 반면에 발전기는 전기가 들어가요,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출력 중심이죠. 그래서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갔었잖아요. 자, 그럼 변압기는 뭐냐? 변압기는 부하가 어디에 달린다고? 2차 측에 달려요. 그럼 변압기 2차 측으로 전기가 나와요? 들어가요? 변압기는 전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들어간다. 나온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으면 1차 측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고 2차 측은 전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쓰죠. 나가죠. 그래서 2차 측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측의 전격 출력, 손실을 이용한 계산 효율이다. 그래서 얘는 발전기와 동일합니다. 출력 중심이에요.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 여기서 생기는 전체 손실은 철손과 동손이 가장 크게 있었죠. 그래서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변압기의 규약 효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최대 효율 조건도 볼까요? 최대 효율 조건 봤더니 자, 전부하시, 부하를 다 달렸다고 하면 자, 무부하소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고 부하소는 점점 증가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효율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가더래요. 그럼 최대 효율일 때가 언제냐? 바로 얘네들이 같을 때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효율은 동손과 철손이 같을 때다. 자, 우리가 등값 회로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런 거 보려고 그래요. 자,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부하 안 달고 무부하로 딱 빵꾸 뚫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무부하 시험에서요, 여기 전압을 걸어 줄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쵸? 이 전류를 우리는 여자 전류라 하고, 이 여자 전류는 자속을 만들고 철손을 만들어요. 부하 안 달았어. 그러면 추가적인 전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딱 여기만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한다? 뭘 알 수 있다? 철손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부하를 안 달았으니까 2차 측 기전력만 걸릴 뿐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2차 측 전류 안 흐르니까 1차 측 추가 전류 안 흐를 거고 여기는 뭐 따로 생기는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엔 단락을 시키겠대요. 자, 단락은 어떻게 해요? 이제 개방이 아니고 폐회로를 만들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 전류가 2차 측에도 흐르니까 추가적인 1차 전류가 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부하는 없어요. 하지만 단락 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여기에서 열 손실. 바로 동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 시험을 하면 사실 두 개 보여요. 철손과 동손이 다 나와요. 그래서 무부하 시험값에서 나온 걸 빼면 우리가 동손값만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철손과 동손을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번. 단락비가 또 나왔어요. 이게 단락비 문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5%짜리인데 단락이 됐대. 그럼 이때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의 크기가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얘하고 단락이 같이 보였죠. 퍼센트 임피던스와 단락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단락비가 빨리 떠올랐었어야 해요. 단락비의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전격 전류 기준 단락시 전류의 크기 비교는 뭐와 같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과 같다. 요거예요. 이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죠? 얘 5% 넣으면 여기 얼마예요? 1분의 2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돼? 전격이 1일 때 단락 전류는 20이 된다는 뜻이죠. 둘 사이 20배의 크기 비율이. 그러니까 이 기기는
20배, 그러니까 전격 전류의 20배의 전류가 흘러도 괜찮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도 우리가 삼상 교류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전주를 한번 눈여겨보셨더라면 이게 세 개가 보이셨을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죠? 이거 이제 주상 변압기. 세대죠. 왜 삼상이니까. 한상, 한상, 한상. 삼상이 돼요. 그거를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델타 결선이 될 수도 있고 Y 결선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왜 델타 결선을 하고 왜 Y 결선을 하느냐 이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거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델타 결선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권수비가 1짜리예요. 변성 비율이 뭐예요?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0V의 전압을 인가해요.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선간 전압이 되는 거죠. 선간에 100을 넣어주면 요 상이죠. 여기 상이에요. 상. 요 상전압이 몇 볼트가 걸려요? 델타 결선의 특징. 델타 결선의 특징. 선간 전압이나 상전압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만 선간에 흐르는 전류,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상전류보다도 크기가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위상도 이만큼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압 비교만 해볼게요. 여기 제가 선간에 100V를 걸어줘요. 그러면 상이나 선이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100V 걸리겠죠. 그쵸? 그럼 이 권수비가 1이니까 얘가 변성돼서 2차 축으로 나가면 여기도 몇 볼트가 걸려요? 100V가 걸려요.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권수비가 1짜리니까. 그러면 얘가 다시 선간으로 나가.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붙어요. 자, 선간으로 나가는 선간 전압이 몇 볼트? 100V요. 자, 그럼 여기서 특징. 델타 결선을 하면 변성된 전압과 넣어준 전압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전혀 위상 차이 없잖아요. 똑같은 그게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위상차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전압과 이건 아니고 이 위상차가 없다. 1, 2차 간의 위상차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요. 우리가 여기 가장 많이 잘 끼는 고조파가 3고조파가 되게 영향력이 크고 잘 껴요. 3고조파는 주파수의 3배짜리야. 근데 우리가 삼상을 쓰면 60Hz짜리가 들어오잖아요. 상용 주파수가 60이니까. 그럼 3고조파는 180Hz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냐면요. 3고조파가 1초에 3이잖아. 1초에 3개의 파형이 나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삼상 교류는 1초에 60Hz니까 3개 나올 때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딱 끊고 이렇게 잘못 끊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끊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처음과 끝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위상에 3고조파나 이 삼상이나 위상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봐봐. 시작도 같고 끝도 같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3고조파가요. 밖으로 안 나가고 다 어디에서 순환하냐면요. 동상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이 철심 내부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안 나가. 누가? 3고조파에 이 외형을 일으키는 이 고조파가 안 나가요. 나가야 우리 집으로 오잖아. 이게 장점이에요. 3고조파 전류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외부에서 순환해요. 내부에서 순환해.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외형이 생기는 기전력을 갖는다던가 우리 집으로 외형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 더. 이 3고조파는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가요, 안 나가요? 어디 외부로 안 나가. 그러니까 통신 장애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에요. 위상차도 안 나고 3고조파 전류가 외부로 나가지 않아. 그래서 외형이 생기지도 않고 통신 장애가 생기지도 않아. 이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절연하기가 좀 어렵죠. 왜? 중성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지를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한테는요, 굉장히 큰 전압을 변성하는 변압기에는 얘를 잘 안 쓴대요. 그게 100kV짜리였던가? 우리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큰 변압을 해야 되는 애들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중성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연이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압인 경우에 절연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델타 결선의 특징. 자, 이번에 Y 결선의 특징을 볼게요. 자, YY 결선을 봤대요. 여기도 건수비를 1이라고 쳐볼까요? 이제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선간 전압에 아까랑 동일하게 100V를 걸어줄게요. 선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상. 한 상, 두 상, 세 상, 3상이니까. 요게 한 상이잖아요. 그러면 선간하고 상하고 비교를 했더니 상전압이 선간 전압보다 작아. 얼마나 작냐? 루트 3분의 1배 작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몇 볼트 끼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00V가 끼는 거예요. 여기. 자, 건수비가 몇이라고요? 1이요. 그럼 여기 2차 측의 상에도 몇 볼트가 끼는 거예요? 루트 3분의 100V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부하로 갔어.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예요? 다시 루트 300 커지죠. 그러니까 몇 볼트? 100V가 걸려요. 한 번 더요. 우리가 위상 비교 안 했어요. 자, Y 결선은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다. 위상도 차이가 나요. 이 위상이 여기 위상보다 30도 앞서요. 그러면 얘는 30도 뒤지겠죠. 이게 이런 전압이 낀단 말이야. 얘가 이대로 가. 30도 뒤지지. 근데 얘가 다시 밖으로 나가면 다시 위상이 30도 앞서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1차 측에 걸어줬을 때랑 2차 측에 변성돼서 나왔을 때 걸리는 전압이랑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만 생겼잖아. 여기서 다시 여기 생겼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똔똔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YY 결선도요. 위상차 없어요. 1, 2차 사이. 1차와 2차 사이에 위상차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상차가 없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고압에 유리해. 고압에 유리한 게 절연이 쉬워서도 있고 이 발전기 혹은 변압기에서 변성한 이 전압이 걸리는 전압보다 항상 작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압을 크게 해봐라. 어차피 변압기 내부에서는 루트 3분의 1배 항상 적게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압에 굉장히 유리해요. 얘가. 그래서 얘의 장점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 절연이 용이하고 상전압이 선간전압보다 루트 3분의 1배 작으니까 고전압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뭐가 생기겠어요? 삼고조파가 낍니다. 삼고조파가 끼게 되면 삼고조파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이 전류가 어디로 흘러들어 나가요? 여기요. 접지로 흘러나가요. 근데 우리가 전주를 보시면 자, 여기에 고압선 지나가고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선 하나당 상 하나씩 이렇게 묶여요. 가지고 얘가 이제 저압으로 변성이 되겠죠. 그러면 저압으로 변성이 되면서 이렇게 전선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여기에 약전류선이라고 통신선이랑 이런 거 묶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Y 결선으로 묶으면 접지선 하나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일로 흘러나온다고. 뭐가? 삼고조파 전류가. 이게 누구랑 지금 만나서 가요? 약전류선을 지나서 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서 이렇게 둘이 겹쳐지는 건 아닌데 어차피 여기서 삼고조파 전류에 의해서 이 통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일로 지나가면서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Y결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통신장애예요. 삼고조파 전류가 통로가 생겼잖아요. 그쵸? 이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생김으로써 일로 삼고조파가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통신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YY 결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득보다 실이 크니까 안 쓰겠죠. 그래서 YY 결선은 잘 안 쓴대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사용하지 않는 결선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YY 결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섞어 쓰겠죠. 델타 Y냐, Y 델타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 잘못됐어요. 여기 수정해 주세요. 2차 측 단자 전압은 선간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델타 Y 왜 쓰는지 볼게요. 자, 똑같이 100V 걸게요. 그리고 권수비는 1입니다. 자,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 전압하고 동일한 게 델타라고 했죠. 여기 100V 껴요. 자, 이게 권수비가 1이니까 여기 상에도 몇 볼트로 가요? 100V가 딱 인가가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부하측이 여기 달린다 했잖아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걸려요? Y는 상보다 선이 루트 3배 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걸려요. 전압이 처음 걸어준 것보다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맞아요. 그래서 델타 Y는 승합용입니다. 전압을 올릴 때 이렇게 써요. 이게 잘 안 외워지면요, 이거 생각보다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요거 무슨 글자로 보여요? 글자로. 시옷 글자로 보이지 않아요? 승합용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델타 Y는 승압용이에요. 승합용. 전압을 올려줄 때 2차 측으로 2차 측을 더 크게 만들 때 쓰는 거다. 자, 하나 더요. 자, 위상 볼까요? 자, 여기서 위상은 0도라고 해봐봐요. 0도. 얘도 성간이나 상이나 완벽하게 일치. 0도. 그죠? 얘도 0도였다면, 그렇잖아요? 그대로 변성돼서 들어갔으니까. 자, 얘는 얼마의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성간 전압이 상 전압보다 크기도 크지만 위상도 30도 앞서더라 그랬다고. 근데 얘는 봐봐. 얘 위상은 똑같은 100V지만 없죠. 얘는 위상이 생겼죠. 자, 여기서 결론. 델타 Y 결선 시 1차와 2차의 위상차가 존재한다. 몇 도다? 그렇죠. 위상차는 30도가 납니다. 라디안 각으로 따지면 6분의 파이 라디안만큼의 위상차가 생기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가봤어요. 1차 측의 Y, 2차 측의 델타. 여기도 인가전압 여기 아니겠죠? 여기죠. 수정해주세요. 성간전압입니다. 자, 제가 성간전압으로 계산하기 쉽게 100루트 3V 넣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전압으로 가게 되면 상전압에 몇 볼트가 걸려요? 루트 3분의 1배 작게. 거기다 위상은요? 30도 더 뒤지죠. 왜 얘가 더 앞서는 애니까.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자, 권수비는 동일하게 1입니다. 그러면 1로 얼마가 간다고요? 그대로 가요. 100에 마이너스 30도 뒤진 전압이 걸려요. 자, 근데 요 봐봐요.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똑같죠, 얘는. 그러니까 똑같이 걸려. 요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 볼까요? 자, 결론. 크기 봐봐요. 시작 크기가 100루트 3이었어. 루트 3이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따지면은 170인가요? 1700, 170이죠? 그렇게 정도 돼. 근데 1로 가니까 100으로 딱 줄었죠. 그쵸? 크기가 떨어졌어요. Y, 델타는 용도가 그래서 강압용입니다. 2차 측이 오히려 줄었잖아요. 100루트 3에서 100으로 루트 3분의 1배 감소했죠? 자, 한 번 더요. 위상 봐봐요. 시작 위상이 0이었죠. 0. 그쵸? 근데 얘는 마이너스 30도란 말이에요. 자, 위상차 1, 2차 사이에 위상차 있어요. 몇 도 있어요? 30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자, 이제부터 시험 문제에 변압기에서 델타 Y 혹은 Y 델타 결선했을 때 1차 전압과 2차 전압 사이에는 위상차가 항상 몇 도씩 있어요? 30도요. 우리가 여기서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Y도 30도가 있었던 것 같고 델타도 지네들 사이에서 30도 있었으니까 60도 위상차 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언뜻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다. 무조건 위상차는 몇 도만 있다? 30도만요. 그래서 위상차는 30도입니다. 오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60도가 아니고 30도입니다. 위상차는. 그리고 델타 Y는 승합용, Y 델타는 강압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용도가 정해져 있더라. 자, 이제 VV 결선입니다. 자, V 결선은요, 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죠? VV 결선. V 결선을 사용하는 이유? 델타 결선 했어. 하다가 한 상이 고장나. 괜찮아. 왜? V 결선이 되더라도 3상의 출력을 그대로 수용가에 줄 수가 있어. 그래서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델타 결선을 많이 쓰는 이유가 고장나도 괜찮으니까요. 그럼 V 결선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V 결선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3가지 종류예요. 1번, V 결선에서 똑같이 3상의 출력을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3상이랑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지 않겠죠. 상이 하나 줄었는데, 그래서 V 결선으로 했을 때 출력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문제를 줘요. 그러면 V 결선은요, 한 상의 출력의 루트 3배입니다. 3상이어도 3P가 아니고 루트 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루트 3P의 출력으로 수용가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싶잖아. 아니, 그러면 고장 전과 고장 후에 출력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차이 나요? 고장 전에 100%였으면은 고장 나서 V 결선 했을 때 몇 퍼센트의 전력만 넣어줄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걸 우리는 출력비라고 해요. 출력비는 고장 전 델타로 구동했을 때의 전력분에 고장 나서 V 결선으로 출력 나왔을 때 비율을 말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곱하기 100 하세요. 57.7%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아, 고장 전에 비해서 3상 출력은 주되 그 전체 전력에서 몇 퍼센트밖에 못 줘? 57.7%밖에 못 준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 출력비. 자, 마지막 3번째. 이제 또 하나 비교하고 싶죠? 아니, 변압기가 2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2대의 출력을 꺼냈을 때랑 그걸 굳이 V 결선에서 출력을 꺼냈을 때랑 그 둘의 또 비율이 있나요? 이게 궁금하다고요. 그걸 우리는 이용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대 이용해서 V 결선 하는 거니까. 자, 이걸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나오더냐? 이용률은 2대의 출력값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굳이 V 결선 했을 때 출력의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86.6%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야? 2대 그냥 나오는 출력보다도 덜 나와요. 86.6%만 나와요. 그래도 우린 V 결선 써. 왜? 3상의 전력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상 전력을 줄 수가 있어서요. 요거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와요. V 결선하면 이론 문제도 그렇고 기기 문제도 그렇고 낼 건 저거 3개밖에 없어요. 저 3개만 보시면 V 결선은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상 교류 전압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쵸? 누가? 변압기가. 근데 이 3상을요, 단상으로 만들 수도 있대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결선법이 있대요. 변압기를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3상의 전압을 2상의 전압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갑니다. 스, 드, 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결혼식. 네, 결혼식 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많이 안 한대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근데 어쨌든 이걸로 갑니다. 스, 코트 결선법이에요. 이거를 T 결선법. 이렇게 진짜 T처럼 생겨서 결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트 결선법. 1번. 2번이 우드 브릿지입니다. 3번이 메이어 결선법이에요. 그래서 우드 브릿지 결선법, 메이어 결선법, 스코트 혹은 T 결선법 같은 경우에는 3상의 교류 전압을 2상의 전압으로 만들어줄 수 있더라. 이렇게 결선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지. 다음 중 3상을 뭐 6상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 이제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나오겠죠. 요 3개만 외우면 그냥 따라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결선법이.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크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2개만 볼게요. 하나는 포크 결선, 다른 하나는 6상, 2중, 성형 결선. 둘 다 순정유기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6상 측
부하가 수은 정육일 때.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용량이 큰 수은 별말 없이 육상측의 부하가 수은 정육이다 그러면 포크 결선을 바로 찍으시면 되는데, 여기선요, 이건 이제 제가 넣은 이유가 제가 최근 기출 풀러 갔을 때 이 문제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있긴 있는 거니까 문제뱅크에 용량이 큰 수은 정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찍어주시면 돼요. 육상 이중 성형 결선. 그래서 우리가 뭐 델타 결선, Y 결선, V 결선도 있지만 3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결선법도 있고 3상을 6상으로 바꾸는 결선법도 있습니다.